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시장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좀 있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네,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숙제가 좀 많이 늦었죠.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새벽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때로 몰려든 종목들 섹터가 보이셨나요 혹시? 7번 아이언 패턴 매매를 할 때는 개별 종목 하나하나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네요. 그죠? 시장의 거래 대금들이 몰리면서 상승하는 상승을 위한 거래 대금이 몰리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혼자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영역, 섹터 혹은 테마 혹은 뉴스, 재료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날이 있고 그런 것들 없이 개별로 홀로서기 하는 종목들이 7번 아이언 패턴의 후보 종목으로 나오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3분 70억 검색된 종목 29개, 그 중에서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간 건 14개 뿐이었죠. 숫자가 적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그 중에서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이 나온 건 오늘 7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앞에 생각보다라는 표현이 앞에 검색된 종목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봤을 때 많았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몰려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3분 70억 검색되고 피봇 2차 장성까지 돌파를 한 종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재돌파다. 어찌 보면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할 때까지 첫 번째 상승이 꽤나 컸던 종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앞에서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할 때까지 큰 상승이 나오고 그 뒤에 잔파동으로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할 경우에 크게 먹을 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과정의 첫 번째 상승 이후 재돌파를 하는 두 번째 상승의 힘이 더 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올라간 뒤에 다시 한 번 더 조정해주면 조정 이후 또 올라가는 큰 파동일 수도 있고 작은 파동일 수도 있고 큰 상승일 수도 있고 작은 상승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어느 구간에서 내가 5패턴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든 5패턴에 입각하고 영역과 검색된 거래대금의 그 범주 안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을 만날 때 매매할 영역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특징을 가진 동일한 혹은 비슷한 뉴스 혹은 재료 혹은 테마를 가진 종목들이 출현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7종목 시젠, 파미셀,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4종목은 그 질병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농, 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기차, 화재 관련한 그 배터리 쪽 종목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드 위즈는 조금은 다른 개별이었겠죠. 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몰려서 나타나는 종목들이 이 피봇 2차 정선 위에서 후보 종목으로 나타나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여기에 제가 2나 3을 쓰는 날 보면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1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 모든 종목들이 아니라 어떤 건 반도체, 어떤 건 뭐 대형주, 어떤 건 뭐 전기차, 어떤 건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어떤 건 게임, 이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오는데 그 중에 패턴이 나온 게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을 위한 종목들이 출현할 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종목들이 몰려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날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날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하는 숙제다 보니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수는 뭐 짧게 보시도록 할게요. 이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까지 여기를 첫 번째 영역이라고 부를게요. 여기를 두 번째 영역이라고 부른다면 1번 영역에서 벗어나서 2번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오늘은 살짝 저항받은 모습이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 추세였고 하한가도 2개나 있었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원으로 10조 미만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85 하락이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차트 보시면 거의 1번 영역, 2번 영역으로 봤을 때 2번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가 고점에 저항받고 일단은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 보이시죠? 네, 보이시고요. 거래대금도 뭐 7조 정도로 해서 적당히 그냥 적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이 7종목이나 나왔던 건 이 하락하는 종목들 외에 특정한 이슈나 재료 뉴스를 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환율은 34원, 환율 많이 내려갔습니다. 환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오늘 개인이 순매수를 많이 했네요. 외국인은 순매도가 많았고요.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한가 8개 70억 종목에서는 상한가가 없었습니다. 하한가 1개 하한가 종목 있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러면 3분 70억 검색 종목부터 보실게요.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7분 아이언 패턴 할 게 없는 날이 있고요. 지수가 아무리 음봉으로 좀 저항받고 좀 빠져도 7번 아이언 패턴 할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번 모아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4종목, 2종목, 1종목 이렇게 개별로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시즌을 먼저 눌러볼게요. 섹터. 엠폭스 코로나 요거 관련해서 시총 낮은 것들 제외하고 보시면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시젠, 파미셀,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종목은 진매트릭스와 미코바이오메드이고 여기에 있는 건 시젠, 파미셀,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이렇게 4종목이죠. 캐스피오는 시총이 낮으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
한농화성을 눌러보면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인데 이쪽에 있는 게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등락률이 높지 않아서 뭐 적당히 올랐고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마감했죠. 갭으로 띄워놓고 살짝 올렸다가 네 다시 하락을 한 얘는 최고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만원 저항 못 돌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드 위즈는 이것도 전기차 관련이네요. 전기차 화재 방지 배터리.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성격 전고체 전기차 관련은 세 종목인데 전고체와 화재 방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또 얘가 막판에 이렇게 올라섰다. 그러니까 장중에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전에 상한선 패턴이죠. 뭐 두 개 그냥 짧게 상한선 패턴. 이고 그리드 위즈는 조금 전기차 쪽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충전소 관련해서 질질 패턴으로 끝에 살짝 오른 게 있다. 그래서 상한선 찔끔, 상한선 패턴 찔끔, 상한선 패턴 찔끔, 질질 패턴 찔끔으로 해서 크게 상승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로는 네 여기 눌러보면 코스닥만이네요. 전체로 놓고 보면 네,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파미셀 네 그냥 여기 이 네 개 신규 상장주 그다음 대형주 제외하고 이 네 개 그죠? 그 다음에 한농화성 네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라는 거죠. 대원제약이 이제 뒤에 조금 들어왔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시즌 눌렀을 때 대원제약이 여기 있나요? 코로나에 있을 거예요. 대원제약 없나? 얘 어디 갔지? 네, 없네요. 근데 이제 대원제약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7번 아연이 안 나온 게 대원제약이 있었고 뭐 바이오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있고 또 없나? 뭐 이오플로 이것도 뭐 바이오인데 이거 조금 다른 어떤 그냥 회사일 거고요. 그래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 예방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병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예방 다시 써볼게요. 요거 쓰고 7번 아인 패턴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그죠? 어떤 질병 그 다음에 진단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부대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예방에는 백신이 있고 소모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백신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있긴 하죠. 위탁 생산 백신 위탁 생산을 하거나 뭐 운반 운송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종목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그 다음에 알코올, 소독 같은 거, 이 코로나 같은 사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장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은, 신속, 뭐 이렇게 진단을 한다든가, 뭐, 타액, 그죠?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 이제 쓰는 거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 진단 키트를 말하는 거죠. 진단.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치료제도 이제 뭐 위탁 생산을 하거나 뭐 수입 뭐 하거나 뭐 아니면 이슈 붙이려면 이제 국산화 뭐 이런 것도 또 있겠죠. 있었겠죠. 그다음에 부대 설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압 뭐 산소
병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 쭉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젠, 파메셀, 뭐 레제노믹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대부분 진단이나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치료라기보다는 이때 이제 뭐 해열제 뭐 이런 것들, 감기, 뭐 기침 뭐 이런 것들 쪽에 증상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원제약이나 이거는 이쪽 파트. 그래서 어떨 때는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이쪽에 있는 종목들 움직일 때 얘네들이 움직일 때도 있고 얘네들이 움직일 때도 있고, 왔다가 갔다가 이 안에서도 종목이 왔다가 막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시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시젠이고요. 상한선 패턴.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시젠은 가장 여기 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타점은 네. 그냥 시젠 여기 상한선 패턴. 네. 이거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22평 터치 패턴, 상한선 안에서 뚜껑 닫힌 곳에서, 네. 그리고 거기 위로 다시 올라가는 뭐 여기, 또는 아니면 여기를 올렸다가 조정받고 지켜주고 올라가는 여기 정도가 그 이후 후속으로 좋은 타점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22평 터치 패턴 정도, 터치 패턴 이후에 52평 S 패턴 정도로 해서 짧게, 네, 뭐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네, 거래량도 뭐 조금씩 들어왔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5패턴으로 해도 첫 번째 타점이 가장 좋은 타점이죠. 그래서 검색된 이후 첫 번째 상승 주고 조정 짧게 들어가고, 두 번째 상승이 엄청 컸고요. 이거 뭐 다 조정이라고 치고, 네, 세 번째 상승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여기는 조금 흐릿한 느낌도 좀 주고 난이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가 가장 좋은 타점인 것 같아서 상한선 패턴으로 타이틀을 잡았고요. 시총도 큰데도 잘 올라가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도 오전에 검색되고, 얘가 더 거래대금이 컸고, 얘는 8% 상승, 시제는 시가가 1% 상승이죠. 네. 밑바닥부터 싹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 보시면 일봉도 싹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파미셀은 한번 상한가 치고 상승해주고, 보통 상한가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잔량들 또 이렇게 쭉 올리면서 익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뭐 올라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얘는 올라갔다가 네, 옆으로 횡보, 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짧게나마 52평 S 패턴 타점이 나왔고, 52평 S 패턴 이후 상승한 곳이 여기까지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구간 이후로 볼 때는 상승은 여기까지로 봐야겠죠. 그래서 상승 이후 22평을 깨고 22평 데드 크로스다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페이크라면 네, 내가 페이크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크였을까요?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이면 거의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좀 올라가주면 좋았을 텐데, 못 뻗어나가고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데 첫 번째 기준봉의 가격을, 그리고 여기가 VI였겠죠. VI 요 갭 가격. 자, 이렇게 보시죠. 첫 번째 기준봉의 가격, 그 다음에 VI 갭 가격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크게 안 빠지고 있고 하여 버티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 첫 번째 기준봉 가격은 여기지만 이 상승은 여기까지 했다고 보고 요걸 페이크라고 본다면 여기서 짧게나마 매매도 가능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5위평 S 패턴, 그 다음에 여기 상승 이렇게 올라갔다 상승을 놓고 여기 질질 패턴 정도로 매매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당했습니다. 페이크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안 되네. 지금 새벽 1시인데요. 네. 제가 여기에 들어갔고요. 네, 매수. 이거 손절을 안 하고 여기까지. 사실 요거 빠지면 손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크게 안 빠지고 지켜주길래, 그리고 바미셀과 휴마시스 두 개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제 그 유튜브 그 게시판에 이 섹터 그룹 이 사진을 제가 찍어서 올린 적이 있죠. 과연 누가 오늘 상한가를 갈 것인가, 대장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시젠이 될까, 바미셀이 될까, 뭐 휴마시스가 될까, 뭐 등등. 그래서 기다렸다가 물렸는데, 물렸는데 오늘 어차피 주도를 얘네들이 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반등 줄 때 앞에 거 그냥 잊어버리고 여기 질질 패턴 들어가자 해서 여기에 추가로 또다시 매수를 해서 공교롭게 이제 평단이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여기 해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제가 매매를 못했고요. 검색은 밑에서 됐고, 밑에 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질질 패턴 나오죠. 그래서 영역 무관 질질 패턴으로 상승하고, 상승하면 이후 영역 위로 올라왔고, 영역 위에서 5위평 S 패턴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랩지노믹스는 최근 되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이렇게 5위평 S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도 영역 아래에서 검색이 되었고, 영역 아래에서는 5위평 S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피봇 2차 장선 위 영역까지 올라갔고, 다시 한 번 더 5위평 S 패턴으로 올라가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고점이 갱신되면서 저점이 또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을 지나고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놓고 보면 여기를 크게 안 깨고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안 올라갔죠. 여기서 깨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7번 아이언 패턴 여기, 5위평 S 패턴 여기, 영역 아래에서는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얘네들이 대장 먹었으니 그렇죠. 휴마시스는 아무래도 섹터 그룹 내에서는 시총이 낮은 거 캐스피온 제외하고 진매트릭스가 여기는 없습니다. 진매트릭스가 치고 올라왔고, 그 외에 미코도 미코는
오늘 단일가죠. 단일가. 그래서 미코는 제외하고. 그렇게 따지면 시젠, 바미셀, 렙지는 뒤에 올라왔고 휴마시스 이렇게 네 종목 중에서 대장이 나왔을 것 같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못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오전인데 여기 보시면 요 당시만 해도 진매트릭스가 상한가 가기 전이고요. 캐스피온도 이거는 뭐 시총이 낮은 거고 미코도 네, 올라가기 전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미셀 22%, 시젠 20%, 휴마시스가 17%일 때 거래대금이 얘네들이 최고로 몰릴 때죠. 네, 이때 랩지가 여 밑에 있기는 한데요. 거래대금은 높은데 상승률이 낮을 때 요때 네. 미코는 아까 단일가니까 얘는 빼고 엠폭스나 코로나19 관련 세 종목 중 오늘의 대장은 누가 될까요? 실제 이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는 진매트릭스가 되었죠. 네, 되었는데 이 종목 중에서는 누가 대장이었을까? 네. 이런 걸 한 번씩 네,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보는 맛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농화성 네, 이거는 뭐 네, 검색된 이후 하나 둘 셋 넷에 돌아 나가는 상한선 패턴 2만원 네, 못 넘기고요. 저항 받았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이것도 짧게 설명드리면 올라갔다가 조정 크게 두 개 받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음봉 크기 그대로 다시 말아 올리고 하나 둘 셋 넷에 돌아 올라가는 짧은 상한선 패턴인데 일봉으로 보시면 네, 구름대 밑에 있습니다. 일본 구름대 밑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네, 그렇죠? 또 물론 22평 위에는 있습니다만은 구름대 자체로서 저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5만원 저항도 있고 그래서 45,400원 이상 넘기고 위에 네, 호가창에서 네, 두꺼운 호가층이 있었을 거고 거기를 더 이상 못 뚫으면 아 이거 5만원 오늘 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 오전 9시 한 20분쯤에서부터는 뭐 이미 시즌 바미셀 얘네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을 때니까 자금의 흐름이 얘네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판단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일봉으로 보면 얘네들은 구름대 부딪히거나 저항받거나 얘네들은 이미 지금 현재 최근 며칠 동안은 주도주죠. 5일선 위에서 이미 그쵸 주도주입니다. 5일선 위에서 5일선을 지키고 있었던 혹은 5일선 위에 있던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몰려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보다는 얘네들이 좀 더 일봉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드 위즈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최근 반등 한번 주고 상한가로 5일선 지키고 있던 종목이다. 그리드 위즈는 지키고 있다가 내려가도 5일선 위에 내려가도 저가가 5일선 살짝 이탈을 했네요. 저가가 5일선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일봉상 5일선 지켜주면서 반등하면서 질질 패턴 나왔다. 이건 중간에 페이크, 그러니까 이 기준 가격을 건드리는 페이크, 이 기준 가격 위로 상한선이 올라오지 않은 조금 독특한 형태의 질질 패턴인데 워낙에 거래대금이 억눌렸던 얘네들 때문에 억눌렸던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올라온 그래서 한번 스타트 해볼 법도 스타트라기보다는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도 될 법하고요. 아니면 뭐 안 해도 됩니다. 장막판이라 굳이 기회가 또 오겠죠. 얘가 계속 올라가서 신규 상장 당일 가격대까지 간다라면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시즌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이 올라갈까라고 지켜보던 가운데 3분 70억 종목은 아니지만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길지르 패턴의 관점에서 기준봉
뚜껑 안에서 네, 살짝 찔러주고, 그다음에 상한선 위로 올려주는 네, 찌르기 한번 나오고, 이제 이 찌르기를 돌파를 하는 네,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뭐 3분 75 기준에는 0 부합하지는 못하지만 상승할 때 네, 질질 패턴의 관점에서 여기나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요 진매트릭스는 네, 행운으로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피봇 2차 장선 돌파할 때 들어가서 매도하고 다시 상한선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시총도 낮고 거래대금도 적은데 거래대금이 꼭 적은 금액으로도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죠. 얘가 오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상한선 패턴 지켜보고 네.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가길래 다시 매수해서 상한가에 여기가 VI였고 VI 풀리면서 바로 상한가 찍었죠. 네.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매도하게 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룹으로 들어온 그 안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해서 5패턴으로 매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볼 게 단기 과열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갔는데 미코바이오메드는 공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주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단기 과열 걸어놓고 주주가 바뀌어 버렸다. 이거 단기 과열 풀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저는 조금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랩지는 오늘 또 단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네, 단일가 들어간 거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기 과열 3거래일 3거래일로 검색 한번 해볼까요? 3거래일 네, 웰크론 여기 있었나? 없었나? 그 다음에 시젠도 네 여기 시젠 휴마시스 여기 지금 다 바이오노트 SD 바이오센스 이건 예고입니다. 예고. 네. 이건 그냥 들어간 거예요. 휴마시스 시젠 얘네들은 지금 다 들어간 거고 SD 바이오센서도 진단 키트죠. 이렇게 파미셀도 예고 파미셀 녹십자 홀딩스도 네 단기 과열 19일 오늘이죠. 네. 식으로 신풍제약 또 예고. 이건 16일이네요. 그죠? 16일 오늘 거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랐던 것들은 단기 과열로 해서 3일 동안 단일가 거래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이오플로우 이건 없죠. 그냥 쭉 올리고 끝. 대원제약 대원제약은 검색된 이후 대원제약은 3분 30억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네. 찌르고 아이고 기준봉 찌르고 돌파 여기 못 먹으면 여기 상한선 패턴 딱 이쁘게 네, 줬죠. 그리고 다시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여기를 네, 재돌파를 해주면 좋은데 네, 그냥 부딪히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T팜 SK바이오팜이 이제 이게 위탁 생산하는 업체일 겁니다. 특별한 건 없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바이오 네. 만들어주는 회사. 네네. 그 다음에 CIS는 그냥 쭉 빠졌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빠졌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 전진. 얘는 오늘 네, 코로나하고 엠폭스 때문에 힘 못 썼죠.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준봉을 이렇게 콕 찌르는 거 요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이오 노트 네, 이것도 네, 재돌파 없었다. VI 이후 여기 보시면 되고요.
찌르기만 했다. 네. 유한양행 막판에 조금 돌았다가 빠졌고, 바이넥스 마찬가지, 실리콘2, 셀리드 예전에 그거는 손들 다 지울게. 이거는 위험이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여기서 이렇게 빠졌네요. 그죠? HLB, 알테오젠, 네. 한미반도체 다시 내려가고,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엔캠도 내려가고, 하이닉스도 내려가고, 한국가스도 내려가고, 펩트론 갭 하락.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중에서는 한가간 것만. 네, 캐시코트렐, 네, 관리 종목들, 네, 동전주 관리 종목들은 삼부토건 이거는 이것도 관리 종목이죠. 네. 들은 이렇게 한가를 두들겨 맞는다.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 이런 건 항상 동전주랑 시총 낮은 것들은 조심하시고 아예 네, 촉수 엄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올리는구나.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이제 얘네들은.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 7번 아임 패턴 할 때는 이런 종목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이점이 있었던 종목이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늦은 시간이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즌. 이렇게 질질이 패턴이네요. 일봉. 찌르고 뺐다가 올리는. 파미셀은 추세가 이렇게 쭉 계속 추세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선을 그은 건 대충 그냥 여기만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이탈, 처음으로 이탈했죠. 이탈하고도 내려갑니다. 바닥. 그리고 여기서 맞추고 여기 처음 이탈한 그 고가 기준으로 네, 여기 이탈했는 고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그러면은 얘는 여기를 뚫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뚫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거래대금은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충. 그래서 이 가격이든 이 가격이든 얘가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면 어딘가는 지지해주고 올라가야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분석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 시즌 그래서 여기를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잡는 경우가 저는 많아서 항상 지나고 나서 10시 이후에 남들 다 먹고 버리는 꼬다리 주워 먹으러만 다니는 인생이긴 한데 또 기회가 되면 또 저도 한번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파미셀,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드 위즈까지 해서 오늘 총 7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8월 20일 새벽 1시 26분이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